중국이 전투기 산업에 뛰어들면서부터 소련과 서로 경쟁하듯 개결한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. 바로 누가 미국의 전투기를 더 잘 카피하나. 과거의 전투기부터 현대에 이르는 스텔스 전투기까지 중국의 미국 전투기 카피 능력은 줄곧 이어져 왔으며, 특히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C-31은 미국의 F-35를 거의 복사 붙여넣기 한 수준으로 형상을 그대로 베꼈는데요. 항상 형상만 본뜰 뿐 내부 장비는 허접한 중국제와 소련제로 가득 채워 욕만 먹던 중국. 과연 전문가들은 FC-31을 두고 어떤 평가를 했을까요? 오늘은 중국의 5세대 스텔스 함재기 FC-31 지르팔콘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중국의 두 번째 스텔스기인 FC-31은 J-20 개발 당시와 비교하면 큰 발전을 이뤄냈는데요. 언제나 자화자찬을 일삼던 중국이기에 사람들은 FC-31 개발 당시 기대감을 갖지 않았지만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카피도 계속하다 보니 중국의 FC-31은 꽤 위협적인 성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. 하지만 전문가들의 중국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는 여전했는데요.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수호이 27을 베껴 만든 J-21, 수호이 30을 베껴 만든 J-16, 수호이 33을 베껴 만든 J-15를 예로 들며 자신의 힘으로 개념을 정립시켜 전투기를 개발한 것이 아닌 점과 동체, 엔진, 탑재 레이더, 스텔스 효과 등의 지속적인 문제들을 독자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중국의 상황을 지적하며 중국의 FC-31과 중국의 전투기 개발에 대해 날이선 비판을 이어나갔습니다. 전문가들은 첫 번째로 FC-31의 동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. 중국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은 F-35의 동체 스텔스 기술을 은밀하게 입수하여 이를 바탕으로 FC-31의 스텔스 효과를 구현했다고 했지만 2013년 11월 2일 차이나 데일리의 발표에 따르면 FC-31의 동체는 F-22와 F-35에 적용된 섬유질 재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. 섬유질 재질은 영하의 온도에서 동체에 성해가 끼는 것을 방지해주며 동체가 받은 전자파를 표면에서 미세한 열 에너지로 전환해 스텔스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 하지만 FC-31의 동체에는 단순한 고무질 동체 코팅만이 사용되고 있어 이것이 RCS 감소 효과를 주는지는 현재 알 수 없다고 합니다. 두 번째는 중국이 전투기를 개발할 때마다 등장하는 엔진 문제인데요.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클리모프 RD-93 엔진을 구입해 이를 개량한 WS-13B 엔진을 생산했지만 이 엔진은 스텔스기가 요구하는 출력인 133에서 156노트에 못 미치는 100노트 수준이라고 합니다. WS-13B 엔진을 사용할 경우 F-35가 한 개의 엔진을 사용하는 반면 두 개의 엔진을 사용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 엔진으로 초음속의 속력을 내기 위해서는 FC-31의 공기흡입구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점들이 있는데요. 특히 공기흡입구를 개선할 경우엔 RCS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이러나 저러나 이 엔진은 스텔스기에 적합하지 않은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는 무장 탑재와 레이더 성능 문제. FC-31에 탑재될 레이더는 KLJ-7A A사 레이더로 이는 J-20의 레이돔보다 작은 크기의 레이돔으로 모듈의 개수가 더 적은데요. 또한 KLJ-7A 레이더와 연동된 PL-15 공대공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350km이지만 미 해군의 슈퍼호넷과 F-35C가 사용하는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 600km에 달해 FC-31이 탑재하고 있는 레이더의 성능이 상당히 뒤처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이외에도 동체와 각종 센서 간의 통합 문제, 항법 장치와의 연동 문제 등 중국이 미국의 전투기를 제대로 카피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은 많이 남아있는데요. 이런 중국이 우리의 KF-21을 보고 FC-31을 베꼈다고 하니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닌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 역시 전투기 개발에 있어 보완해 나가야 할 점이 많지만 더더욱 답이 없어 보이는 중국의 전투기. 여러분들은 오늘 소개해드린 FC-31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